안녕하세요. 염그림입니다. 2025년 WSOP 전 세계 포커 플레이어들이 꿈꾸는 무대에서 한 한국인 선수가 또 한 번 파이널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누적 상금 300만 달러 돌파. 대한민국 최정상급 프로 포커 플레이어.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람은 원래 포커 선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때 그는 스타크래프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준우승자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폭풍저그 콩진호. 오늘은 프로게이머에서 프로 포커 플레이어로 20년 넘게 살아온 남자 홍진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진호는 1982년 충청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생 시절 동네에 처음 생긴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접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유튜브 강의 같은 것도 없고 빌드 공략집 같은 건 더더군다나 없으며 이 리플레이 기능조차 없는 시대였죠. 누군가의 그 잘하는 사람의 전략을 따라할 수 없었고 직접 맵을 연구하고 직접 빌드를 만들고 직접 실패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홍진호는 그렇게 혼자서 게임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대전 지역 배틀넷 랭킹 상위권에 오르며 지역의 유명인이 됩니다. PC방 사장님은 홍진호 전용 자리를 만들어주고 게임비까지 받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는 학창 시절 어느 분야에서 이른 성취를 맛본 이들을 종종 보곤 하죠. 저는 그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한 같은 반 친구가 조회 시간에 강당에 단상 위로 올라가 상을 받는 모습이 마냥 부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분야든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꼭 공부가 아니라 게임이었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실패를 반복하며 성장하는 경험은 어쩌면 학교 공부보다 더 값진 자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딘가에 미쳐서 모든 걸 포기한 채 밥만 먹고 그것만 죽도록 파본 경험이 있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 홍진호는 서울의 프로게임단 스카우트 제안을 받습니다. 꿈에 그리던 프로게이머.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팀이라고 부르기에 어려운 수준의 작은 클랜이었고 제대로 된 스폰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홍진호는 서울로 올라와 대회에서 맹활약합니다. 불과 1년 만에 상금 1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계약에 있었어요. 당시 어린 선수였던 홍진호는 매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상금의 대부분이 회사와 매니저에게 돌아갔고 정작 본인에게 남는 돈은 한 6% 정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1년 후에 그 회사는 정산도 하지 않은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20대 초반 홍진호는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지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 후로도 홍진호는 스타크래프트에 손을 놓지 않아요. 처음부터 홍진호는 저그 유저가 아니었습니다. 테란도 했고 프로토스도 했다가 저그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홍진호가 저그를 선택한 이유는 의외였습니다. 만화나 영화 속에서 항상 정의로운 주인공이 승리합니다. 그 진부한 결말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게임에서만큼은 악당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그를 선택합니다. 문제는 당시 저그가 가장 불리한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방송용 맵들은 평지가 넓고 입구는 허술했으며 앞마당에 가스조차 없는 맵도 많았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그에게 상당히 가혹한 환경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더 유리한 종족으로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홍진호는 끝까지 저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저그 플레이를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저그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바로 이 지점에서 홍진호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어요. 이기기 위해서 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종족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홍진호의 경기를 보면 단순히 게임 이상의 그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어쩌면 저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인생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게임은 똑같이 일꾼 내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족을 선택하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또 어떤 타이밍에 공격하고 어떤 순간에 참고 견디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며 승부를 걸고 또 누군가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는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인생 극장 같았어요. 그리고 홍진호는 그 무대에서 가장 불리한 종족을 선택하고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홍진호를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뛰어난 공격성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는 시간을 버는 플레이보다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플레이를 좋아했어요. 보통 저그는 뮤탈리스크를 활용하며 멀티와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시간을 끌면서 말이죠. 하지만 홍진호는 달랐습니다. 상대에게 숨을 돌릴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압박을 했죠.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 같다고 해서 붙은 별명, 폭풍 저그. 재밌는 사실은 저그 유저의 필수라고 여겨지는 그 뮤탈리스크 뭉치기, 그 뮤탈 짤짤이라고 하죠. 그게 그의 강점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저그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기술인데 서경종 선수가 우연히 발견한 기술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서 최초의 저그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바로 박성준이죠. 오히려 홍진호는 인터뷰에서 아무리 연습해도 뮤탈리스크 뭉치기는 잘 안 되더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저그 유저에서 뮤타를 제법 꼭 뽑곤 하는데 그 인터넷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명 IPX와 같은 내부망으로 접속했을 때는 그 반응 속도가 빨라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배틀넷이나 이런 인터넷상으로 접속하고 상대를 만나면 느린 반응 속도 때문에 뮤타를 잃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진호가 그 천재 전략가로 불려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공군 복무 시절에 최강 프로토스였던 김태경 선수를 상대할 때였습니다. 정석은 오버로드 속도 업그레이드였지만 홍진호는 그 정석을 버립니다. 대신 상대 본진 근처에 오버로드를 몰래 숨겨놓고 드랍 업그레이드만 먼저 눌러요. 그리고 벽 하나를 겨우 넘는 거리 딱 3cm 그 틈에 러커 드랍을 하는 거죠. 이른바 3cm 드랍. 정석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석을 깨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아주 탁월한 플레이의 예시였던 것 같아요. 홍진호는 스타크래프트 역사상 가장 많은 개인 리그 준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5회라고 하는데 심지어 스타크래프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수 중에 유일하게 우승 경력이 없다고 합니다. 뭐 이벤트 경기 같은 걸 제외하곤 말이죠. 그리고 붙은 별명이 뭐 콩진호라는 게 있는데 어느 팬이 작은 체구를 보고 콩만하다라고 적은 게시글 그 홍진호의 발음이 안녕하세요 콩진호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뭉개진 발음을 듣고 겹치면서 그런 별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홍진호의 인생에서 이상할 정도로 숫자 2가 따라다녔다고 해요. 이남 중에 둘째, 이름에 히읗이 2개, 2002년 2월 22일 우승, 2002년 6월 22일 준우승, 두 번째 출전 대회 준우승, 두 번째 스타리그 준우승, 심지어 2022년 2월 22일에는 그런 그 이의 상징성을 기리는 임요한과 임진록 이벤트 매치도 열었다고 해요. 그 결과는 이제 또 두 번의 개인전 패배로 자기가 연 대회에서 패배하죠. 그리고 2019년 이후 홍진호는 프로포커 플레이어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우승보다 준우승이 많았던 선수가 포커에서는 우승을 쓸어담기 시작한 것이에요. 라스베가스 우승, WFP 우승, USOP 우승. 제가 그 포커 플레이어들의 그 상금 랭킹이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이제 누적 상금이 나와 있고 3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로 따져보니까 요즘 환율이 올라서 그런지 한 46억 정도의 상금이더라고요. 이는 이제 단순히 그 뭐 예전 전 프로게이머, 현 방송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상급 포커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홍진호를 그 운이 없었던 선수라고 기억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홍진호의 진짜 재능은 학습 능력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공략집을 보지 않고 먼저 미친 듯이 경험합니다. 만약에 스타가 됐으면 스타를 수천 판, 수만 판, 몸이 먼저 이해하도록 그냥 무지성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플레이는 암기가 아니라 직관에 가깝습니다. 포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선수들은 GTO라는 수학적 최적화 공부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홍진호는 그 상대를 잊고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익스플로잇 전략을 선호합니다. 남들이 정답을 외울 때 홍진호는 사람을 읽습니다. 2011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은퇴식 때 홍진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지만 2등도 많이 하면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기쁘다고 말이죠. 사실 홍진호는 2등이라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약한 종족을 버리지 않았고 수많은 준우승에도 무너지지 않았으며 프로게이머가 끝난 뒤에도 새로운 종목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홍진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2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도전자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수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도전을 이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즐거웠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그림이었습니다.